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유경자입니다. 오늘 2026년 글로벌 대체투자 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대체투자 시장의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먼저 사모주식 PE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E시장 투자의 이유는 글로벌 주요국의 비상장 기업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상장 기업보다 비상장 기업의 매출 비중이 80% 정도로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상장 기업 시장에만 집중할 경우에는 비상장 기업에서 창출할 수 있는 알파 추구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주식과 채권 간 상관계수를 보시면 2020년 이후부터는 상관계수가 오히려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분산 차원에서 이 대체 투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PE 가치 상승의 방식은 과거와 달리 레버리지가 아니라 또한 멀티플에 대한 확장이 아니라 기업 고유의 이 영업적인 개선에 따라서 가치 상승이 변화하고 있음이 특징적입니다. 이는 기업의 본연의 펀더멘탈에 치중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PE 시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DPI, 즉 분배금에 대한 비율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을 저점으로 해서 2025년에는 17% 정도로 과거 수준, 평균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공개 주식시장이 랠리를 펼치면서 멀티플 괴리가 크게 확대가 된 점이 이 PE 시장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글로벌 및 미국의 바이아웃 EV 대비해서 매출 배수를 보시면은 이 코로나19 이후에 과도하게 팽창했던 밸류에이션도 점차 하향 안정화가 되어서 2017년과 2019년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측면에서도 훨씬 과거 대비 나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모대출 즉 PD 시장입니다. 사모대출은 2020년 이후부터 대체투자 시장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섹터입니다. 이 사모대출 시장에서 메인 전략은 직접 대출이라고 하는 디렉트 렌딩이고요. 이는 기업에게 사모펀드가 직접 대출을 해줌으로써 신속성과 그리고 각종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훨씬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미국에서 여러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사모대출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습니다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모대출 펀드는 이렇게 디렉트 렌딩을 비롯해서 4가지 분야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한 곳은 BSL이라고 하는 광범위하게 신디케이티드 론 된 것을 CLO로 상품화하면서 이 상품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모대출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채권별로 연한산 수익률을 비교를 하셨을 때 다른 피어 대비해서 리스크 대비해서 훨씬 높은 수익률을 환원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전략인 직접대출, 디렉트 렌딩 같은 경우는 연평균 9%의 수익률을 환원하고 있고 비교 대상인 레버리지론이나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5%에 그칩니다. 이 경우에 건전성도 훨씬 우월함을 차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대출은 최근에 이 크레딧 이벤트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이 손실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지만 그 폭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반면 하이힐드론이나 레버리지론 같은 경우는 최근 급증하면서 3에서 4%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프라 시장입니다. 인프라 시장은 2024년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 압박, 그리고 각국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압도하는 사모 대체에서 실물 자산군 중 가장 큰 자산군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인프라의 특징은 고유의 속성상 누적 부도율을 비교를 하시더라도 다른 섹터 대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입니다. 최근 사모 인프라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은 이 AI가 파급시킨 데이터 센터 건설입니다. 주요 CSP의 데이터 센터 투자 현황을 보시면은 2025년과 2026년에도 연달아 20% 이상의 투자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 이는 인프라 시장의 주요 투자 대상인 데이터 센터에 자금을 쏠리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데이터 센터에 필요로 하는 전력 소비량은 나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인프라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데이터 센터 외에도 연관 전력 에너지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미국 중심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이 부동산 지수는 2022년 말부터 급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해서 아직 고점 대비해서는 하락률이 18에서 19%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투자 대상이었던 오피스에 대한 수요 저하 그리고 손실이 증가하면서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섹터별 거래액 비중에서 이제 오피스의 비중은 많이 낮아졌고, 대신 필수 주거용인 주택 혹은 이제 산업용과 같은 물류센터, 또한 특징적인 것은 시니어 하우징이나 데이터 센터와 같은 기타 섹터에 대한 거래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구조적인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7년간 AI가 데이터 센터 시장을 견인함에 따라서 이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도 최근 보이는 현상은 과거 대비해서 절대 규모가 커지고, 이 오피스나 물류센터 대비해서 신성장 시장인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쏠릴 전망입니다. 또 다른 신성장 섹터는 시니어 하우징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미국에서는 75세 이상의 인구 성장률이 현재 시니어 하우징의 재고 증가율을 거의 2~3배 이상 상회함에 따라서 타이트한 수급이 예상이 되고, 또 이들 시니어 대상은 과거 대비해서 가장 부강한 베이비 부머 세대로서 이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임대료를 충분히 감내할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직 오피스나 전통적인 자산에서는 후유증이 잔존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 시장인 이 데이터 센터나 그리고 시니어 하우징에 대해서 과거의 니치 시장이 아니라 이제 메인 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이는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2026년 글로벌 대체 투자 시장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섹터는 PE 그리고 인프라 시장입니다. 이는 과거의 후유증을 점차 회복하기 시작하고 있고,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과거 대비해서 현금 분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이것으로 글로벌 대체 투자 시장 전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